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5분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내가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을 보니 급한 시간이 있네. 예, 조금 뭘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미래 쌤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살짝 제가 준비가 조금 늦어가지고, 예. 아이고, 도시님 또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말이고, 이제 완전 연말이고, 금요일이고 이러니까 다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시간을 빠짐없이 보시는 분들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예, 예, 해명이 30년 너무하다고요? 예, 도시님이 들어오시자 바로 운의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예, 그, 다들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 2024년, 뭐, 우리가 명리하는 사람은 아직 뭐, 운빨 받으려면 아직 멀었죠. 갑진년 운빨 받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명리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새로운 새해가 이제 맞았다 생각하고, 또, 이 갑진년이다,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입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입춘이 되어야 이 갑진년의 기운을 우리가 받죠. 예, 오늘은 아무래도 다들 바쁘실 테니까 시간이 예, 좀 돼도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특강 요 뒤에 나중에 따로 들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한 몇백 명은 들으시죠. 1, 200명은 들으시니까 부산 특강 하는 거 이제 진짜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다 채워지진 않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할 거 한번 해보자. 오늘 할 게 보자. 오늘 댓글은 생략. 왜냐? 오늘 댓글은 제가 요거 좀 재밌는 댓글이 많이 없어서 재밌는 댓글 말고 올려놨던 것 중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명식 하나 해보고 예,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정리한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날짜 잘못됐네. 아이고 29일인데 제가 깜빡하고 날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바꿨는데 예. 자 29일 자 그, 우리, 이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올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에, 좀 중요한 것들 조금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사주풀이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 안에 약간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댓글은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달아주셨는데, 일단 감사하다 말 전하고, 예, 우리 열심히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어쨌든 이를 반응을 해주시면 예, 이거 영상 올리는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모든 것에 생각작용이 있다. 이제 요 이야기를
예, 우리 월요일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관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제가 늘 이제 한 글자가 오게 되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라 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목이 하나가 오더라도 그 모든 식관들, 그죠? 10가지들이 모두 다 변화하는 모양을 꼭 챙겨보시라 하는 것이 이게 주제겠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하면 생하는 거하고 극하는 거, 요 두 가지의 작용이 있다. 그 안에서는 뭐 합도 당연히 이제 그게 단계에서 포함되겠죠. 요 관계가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다. 제가 강조를 몇 번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갑이 오니까 갑이 왔다 이러면 이 한 가지만 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는 뭐 갑이 화를 생하고 그다음에 토를 극을 하고 요렇게만 일단 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식간들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식간들의 변화를 보니까 갑하고 갑의 관계, 갑하고 을의 관계, 병의 관계, 정의 관계, 무기경신. 근데 이게 좀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조금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된다는 말은 얘를 딱 봤을 때 얘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느냐면 일시적으로 다 생겨가는 거죠. 생겨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제가 모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예, 일종의 방송사고 비슷하죠. 예, 자, 껐습니다. 자, 요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 작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해 주면서 뭘 보느냐 하면 이제 사주 안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변화를 관찰한다. 응?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인가? 샘플 요 명조를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상담한 명조인데 우리 요 명조의 주인공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사주를 알 테니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하고 상담하고 가신 분인데 예,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예, 예, 제가 신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할 땐 신상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요 어떤 변화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변화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이 기후 갑술일주 우리 기후생 갑술일주 우리 선생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 새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고 이 사주에 대한 제가 교재로 유튜브 교재로 잠시 씀을 양해 바랍니다. 요 사주가 있는데 저는 우리 이걸 또 명식을 요렇게 우리 보게 되면 사주 구조를 먼저 파악하죠. 그죠? 일단 무슨 격이냐 뭐 그다음에 뭐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갑오년이다라는 이런 글자를 보게 되면 갑오가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이 글자가 가지는 변화를 보는 거죠. 예, 간지의 변화를 보죠. 갑이 이제 요렇게 오는 거하고 요렇게 오는 거하고 요렇게. 이 작용에 영향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갑이 우리가 요렇게 기토하고 합을 하지만 요건 일종의 극이죠. 그죠? 갑하고 기토가 하면 요는 목극토라 하는 오행적 관계에서는 극이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임수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생이 발생할 거고 갑이 이렇게 갑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생극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생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생극의 다툼이 있겠죠. 생극의 다툼이라 하면 좀 그렇나? 그런 작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것이 또 무토로 보면 극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지고, 그죠? 여기서는 각기는 합이지만 요것도 극이고, 갑, 요 물을 보는 것도 이게 됐냐? 요거는 언제나 평관의 작용으로서 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갑오라는 해의 연도에 요 글자들이 보면 요렇게 하면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해서 그걸 받고 막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요런 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에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오화가 이제 뭘 하느냐. 오는 지지관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의 작용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갖다가 뭔 관계로 하느냐면, 삼합이라든지, 육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형충등으로 한다. 요렇게, 예,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는 운에서 들어오면 오술이 합이라는 게 삼합으로 요렇게 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요 글자들은 뭐 격갈 치는 작용이 있죠. 요 오에서는 대운이 지금 요 대운은 무진대운이라 하는 대운입니다. 무진 대운이 요렇게 있는 대운 안에서의 가보죠, 그죠? 예. 그리고 무진이라는 대운도 요 대운을 흐를 때 이 사주가 가지는 그 생각이 이미 요 대운상에서도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 오가 오면. 그래서 청강과 지지들은 각각 요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요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이 임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 임수를 갖다가 이렇게 맞이해서 갑이 임수의 생을 요렇게 받는다 하는 거하고 갑이 개수의 요렇게 생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생의 동작도 좀 달라지겠죠. 예,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예.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갑이라는 것은 임수를 갖다 보게 되면 개수가 가지는 거하고는 임수의 작용을 변화하는 모양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임수의 모양과 개수의 모양도 똑같이 갑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얘의 그 형태가 달라져요. 형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임수의 그 어떤 상태가 달라지고 개수는 개수대로의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죠?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국에 있는 작용에서 그 상태의 변화를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죠? 아 이렇게 되구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행도나 이럴 때 할 때는 임수가 갑을 보게 되면 임수가 뭐로 바뀌느냐, 목의 이 작용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의 작용으로 바뀌냐면 개수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동작을 하게 돼요. 이 동작을 이제 가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고작용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화가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서 그 작용이 생겨요. 그거는 임수의 가동성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작용이 가동이 되느냐 하면 이제 이 정화의 가동성이 보태질 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갑으로 가겠죠. 요렇게 할 때 요 갑으로 가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 요 안에는 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야기하면 참 어렵다 해가지고 아우 내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7분 들어오셨네요. 예, 준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걸 하면 자꾸 이제 듣는 사람만 듣고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만 듣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이게 다 들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게 내가 이야기하나. 엄청 쉬운 건데 그죠?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 이게 어떨 때마다 할 때마다 회의감이 살살살 들 때도 있습니다. 2023년을 결산하면서 생각해 볼 때. 예, 아이고 고등어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서 실시간 오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름은 제가 알려드린 거 좀 뿌듯함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좀 그래 힘들어해서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이렇게 되죠. 이 임수의 변동을 주는 것은 우리 도시님 궁금해가지고 도시님이 이제 재관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이런 것은 임수의 가동성을 준다라는 것은 이거의 변동을 준다는 것은
간목이 와서의 가동성도 포함되지만 사주 안에서의 그 화의 작용을 보태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술토가 있고 세운에서 오가 왔죠. 그죠? 요런 작용은 수의 그 가동성을 주는 수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해되죠? 인호술이라는 건 이제 삼합으로 밑에 있을 때는 이 임수의 작용을 못 하거든요. 밑에 있으면 임수의 작용을 못 하게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왜 이 해를 내가 뽑아놨느냐 하면, 이제 요때 이제 이분이 아주 그 임진계사 가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격을 얻게 됐죠. 국가 자격을 얻게 됐는데 무슨 자격이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자격을 얻게 됐거든요. 이 자격을 얻게 돼서 그 자격을 딴 해가 이제 가보년에 어려운 시험을 자격을 얻게 됐어요. 자격을 취득하게 된 그 해가 됩니다. 무진대용 끝자락입니다. 진이 다 할 때 넘어가기 전입니다. 정묘 넘어가기 전에 취득한 자격 취득의 해가 되죠. 그죠? 이제 요것에 이제 간지 변화하는 것의 작용이나 그 글자의 변동, 우리가 일반 보면 비견의 상관이 작용 같잖아요. 그죠? 비견하고 간목이 비견이고 이거는 이제 상관작용하고 인호수를 했기 때문에 오수를 했으니까 상관이 이렇게 상관이 안 돼 인성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자격이라는 건 주로 인성에 해당하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자격을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자격을 취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수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그죠? 예, 보는 것들인데 세운에서 이제 임진계사로 이렇게 수가 좀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이제 결과 맺게 되는 동작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죠. 요 가보라는 게. 예, 그 변화에 대한 거를 글자의 모양으로 우리가 글자의 그 생극으로 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생극의 작용에 따른 요거 모든 것이 생극의 작용이 있는 것에 요거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변화하려는 모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극을 받았다 하면 극에 의해서 어떤 대상이 그냥 뭐 다쳤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을 할 때도 생을 했다 이러면 그냥 이게 생을 해가지고 요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렇게 했을 때 생을 줄 때 개수가 요렇게 생을 주는 거하고 임수가 요렇게 생을 주는 걸 다르다 했어요. 임수라는 것은 갑의 생을 주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이게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갑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해야 되거든요. 여러 방편을 취해야 돼요. 근데 개수라는 것은 갑목으로 가기 위한 여러 방편을 취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정리만 하면 갑으로 자기가 변신할 수 있어요. 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수는 요렇게 가기에는 생을 하기에는 여러 방편을 다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간의 흐름은 임계, 갑, 을, 병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임 다음에 갑이 바로는 절대 못 오게 만들어 놨어요. 갑 다음에 병화가 바로 못 오게 딱 해놨어요. 절대 뭘 통과? 음을 통과하고 나서 양에서 음으로 가고 나서 다시 양으로 가라는 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이게 내가 정해놓은 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정해놨지 제가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처음에 사주 배울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순서대로 탁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갑, 월, 병정, 무기, 경신, 인계 모든 것은 요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놨다면 그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죠.
그거는 틀렸습니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명리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이제 지니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 생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하나의 글자의 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행의 생을 받는다, 똑같은 오행의 생을 받는다 해도 음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을을 보는 거하고 임수가 또 을을 보는 거는 엄청 다를 거 아닙니까? 엄청 다르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달라져. 그죠? 음. 그러니까 뭐 어느 을목은 이 수를 받아서 전부 뭐라 하냐면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수로서의 그 작용력, 그러니까 그 수의 그 상태를 전부 다 이제 없애기 시작하죠. 없앤다. 없애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을이고, 얘는 뭐냐면 요거의 수에 대한 작용을 뭐냐면, 예, 없애는 전의 단계가 되잖아요. 갑은 없애는 전의 단계가 되거든요. 서서히 변화시키는 단계가 되죠. 그죠? 갑은 변신하는 것, 을은 요거의 수의 작용을 이제 소멸하고 어, 없애는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 작용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라는 오행은 이 계절, 즉 갑이라는 계절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계절인 이 노래는 병지로 들어가면서 묘월에 가면 사지가 되잖아요. 그죠? 수라는 것은 오행의 12운성으로 그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이것도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예, 그 작용을 이해를 하는 거랑 똑같아 말이에요. 이게. 그걸 청하단 돌리면 이런 생극이 다 거기에서 다 나오고 지지에서 12운수가 딱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몇 주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물초딩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물초딩님하고 도시님하고 아는 사이인가 보네. 인사를 아주 정겹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요 생극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왔을 때 반드시 그래서 이제 갑진년, 계묘년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묘년 지났잖아. 이제 다 갔으니까. 거의 다 1년, 한 달 남았, 이렇게 지금 축을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축을에 지금 하나 남고는 1년 지나갔으니까 이 개수가 와서 자기 사주를 한번 단단하게 둘러보세요. 갑이 있는 것은 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을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거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올려놨잖아요.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내가 일간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내 사주 안에서 해당하는 육친을 봐도 되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가지고, 이 묘를 가지고서 얘들을 봐주면 되잖아요. 그래. 왕, 로. 그죠? 또, 욕. 그죠? 병. 이래 다 따지면 되지. 그래 따지면. 얘들의 변화를, 요걸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통해서 요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내가 다 해놨어요. 이거 친절하게. 그죠? 우리 실시간 방송분들은, 듣는 분들은 이거 다 봤다 이렇게 하시죠. 틀림없이 제가 다 해놨습니다. 찾아보면서 1년을 반성을 하십시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요렇게 적어놓은 거하고 다르게 살았다 이제 이러면 저한테 댓글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따져 가지고 "왜 이러는 거냐?" 이러 "안 맞다." 그렇게 댓글을 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망토님 반갑습니다. 황금망토님은 아이디가 처음 뵙는 분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말에 금요일이 돼서 다들 바쁘시나니까 오늘 참가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신년에는 요일을 살짝 바꿀까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긴 한데
이건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다들 바쁘고 해가지고 실시간 참여. 근데 사실 실시간 참여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제가 좀 요일을 빈날로 살짝 돌려서 낮이든지 낮에 오전에 하든지 점심 때 하든지 낮에 하든지 해가지고 저녁보다 조금 낮에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뭐 돌아오면 되죠, 그죠? 요일 바꿔가면서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2024년 금요일 저녁에는 너무 우리가 좀 놀아야 되는데 못 놀게 제가 하나 이런 생각 들고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생각의 작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제가 요 명조풀이 하면서 요 부분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뭘 했었느냐 하면 음량이 어떻게 머무는가 이거에 대한 그 구조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는 뭐 고세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목을 볼 때는 뭐를 보느냐? 목을 볼 때는 예, 수와 하의 관계가 어떻게 머무는가, 그죠? 수가 목이라는 동작에서 들어가서 그 작용으로서 목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또 화로 향하는 이 과정에 목의 존재가 가장 뚜렷하게 해도 됩니다. 뚜렷하게 또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라는 것을 사주 안에서 볼 때 갑이냐 을이냐 이렇게 볼 때에도 항상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을 따지면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금이다. 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와 화의 관계로 보기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은 화의 작용과 수에 대한 균형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요 사주를 사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각각의 관점에 다른 관점에서 봐주는 거죠. 자, 갑의 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는 지금 부족한데 화는 없는데 요 관계에서는 토가 좀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토가 좀 존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수의 관계가 장생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약하지는 않아죠. 그죠? 약하지는 않지만은 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토가 전반적으로 수의 작용을 많이 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죠? 제극인의 상태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의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은 이제 수라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목이라고 화라는 관계하고 이 관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치중되어져 있는 것은 이 관계성에서는 아직까지 이 토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균형이 살짝 무너진 상태가 됐죠. 그죠? 예. 그러고 이제 운이 화토로서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직 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살짝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임수라는 관계, 수라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 존재, 그 오행의 예를 들어서 임수라는 관계는 임수나 개수들은 수는 목이나 금의 관계의 균형이죠. 그죠? 여기서 금과 목의 관계의 균형 안에서 요 존재가 얼마나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느냐를 보는 거죠. 그게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쳤나에 따라서 그 균형을 조금 잃어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금이 화만 보게 되면 이 수라는 동작이 없게 되면 자기가 가지는 이 형태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금이 화만 가지고 있다면 안 되거든요. 수가 있어야만 금의 그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존재가 금이라는 것에만 이렇게 있으면 뭘 원하느냐 하면 이 복의 작용으로서 자기 그 상태가 엄청나게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죠? 이게 정지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지. 수라는 것은 이 상태가
아래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화도 마찬가지로 위로 오르는 것과 또다시 수로 가려는 이 방향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용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나머지를 각각의 이 자리에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관계 맺으려 하는 관계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한쪽의 관계성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화도 목이라는 것과 금이라는 것을 적절히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목이 있으면 대략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결국 나머지 것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고 금이랑 있으면 수를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것과의 모든 관계를 잘 맺게 되는 이런 그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대목이 그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요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수라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요 토라는 것이 오행이 이제 요 간섭하는 자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목금의 작용이 이렇게 두 개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계절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작용해서 더디죠. 그죠? 좀 더뎌요. 작다라는 거죠. 작다. 작용력이. 예. 하나만 딱 요렇게만 나와버리고. 계절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임수의 입장에서. 임수가 이제 육친 관계에서 누구냐면 이제 모친의 관계, 모친이 되겠죠. 그죠? 내 관계에서는 이 임수가 모친이죠. 여기서 장생한 임수가 되는 모친인데 결국 이 관계에서는 이 목의 균형 안에서 자기 이 임수의 그 작용력의 좀 역할, 그죠? 또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의 관계가 균형이 살짝은 무너져 있는 모양이 돼 버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가 관찰해 주는 방식의 어떤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고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시라 하는 이야기로 제가 요 댓글을 예 요 영상을 갖다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금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음양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제 우리가 대변할 때는 수와 화다라고 하지만 이 수와 화는 실제로 하면 인제 음양의 그냥 대표만 돼 버리고 실제는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죠? 음양 요렇게 이제 수와 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는 어쨌든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동작에서 양의 기운이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명화는 음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용을 통해서 음양이 위치하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수와 화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이 호칭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인제 목이라는 것은 이 양이 적고 음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소양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금은 소음이라 해 가지고 양은 많으나 음이 이제 좀 적은 상태로 해서 금이 된단 말이죠. 고런 상태로서 음양이 위치하는 모양에 따라서 수와 목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따질 때는 음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머물러서 어느 정도 머물러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그 식간들의 어떤 모양을 판별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음양에 어떻게 머무는가를 잘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 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식을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요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명식 보는 거나 이런 거에도 좀 더 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학습을 하시라, 공부를 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주 인제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십유성 작용과 응용인데 이 부분이 인제 5 번 주에는 우리 그 좀 반응이 그래도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 좀 댓글도 달아 두시고 또 이 뭐냐 관심도도 좀 많고 그래 가지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한 것들 좀 보충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번 주에는 인제 그
절지하고 양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했죠. 그죠? 한 가지 하면 거의 남은 일은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봐라 말이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의문을 하는데, 우리 한 쌤이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그 그러니까 이 양지로 을미죠, 그죠? 미토가 이제 미월에 을목이 이렇게 하면 이 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양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여기에서 미라는 글자가 을이 이렇게 같이 왔다로 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미월에 을이든지, 그죠? 을미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글자가 가지는 작용력을, 이 계절이죠, 그죠? 미월이라는 계절의 을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간에 절지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4월이다 하면 임수의 그 절이 되는 거고, 신월이라 하면 갑의 절이 되는 거죠. 요 사주가 이제 전형적으로 절지에서 갑이 이제 요렇게 태어난 상태가 돼요. 요거 보면 딱 그냥 답이 나오죠, 그죠? 요 사주 나중에 해보도록,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양이라 하는 것은 요거는 음감마다 양가도 똑같아요. 양가도 똑같습니다. 양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의 특성이 있느냐,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것에서 양의 특성, 양이라 하는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월의 음이 양을 했다라는 것은 기른다라는 이 의미의 기른다라는 이 의미의 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뭘 기르는, 을목이 길러진다 말인가? 을목이 막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을목이 길러진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의 작용, 요걸 통하여서 이때부터는 을목이 뭐에 대한 작용을 주로 작용력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요거겠죠, 그죠? 그래서 을목들은 요렇게 지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면서는 전부 다 요거예요. 요거라고, 경금이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행도로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요하고 같은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 똑같아요. 요가 똑같은 이야기죠. 을이 요쪽으로 해서 요로 가는 이 단계. 그래서 목이 금을 이루는 단계겠죠. 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봐야 돼요. 요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금이 막 만들어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균성은. 그거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뭐죠? 이러면 요 미라는 것이 왔을 때 을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을이 길러진다 하지 말고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갑을 버리고, 그죠? 갑의 관계와 단절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없애고, 없앤다는 말은 엄청나게 개수의 작용을, 확산의 작용이죠, 그죠? 이거는 개수는 확산의 작용이거든요. 개수는 수지만 확산의 작용이니까 목을 길러내면서 확산하는 작용. 이 개수를 통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이 생기냐면, 부피가, 체적이 늘어나고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왜냐하면 개수는 확산하고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 작용을 단절시키는 계절이에요, 미월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식간들이 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계들이 이 계절에서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해서 작용하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들어오면, 지지의 하나의 글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을이 미에서 양한다는 것은, 그 작용에서는 바로 이제 이 작용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다른 장애도 물론 있습니다. 뭐 곰하고 많은 것은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을 입장에서. 을 입장입니다. 을 입장에서 양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보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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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댓글을 읽었는데 뭐 구구절절히 많은 이야기를 해 놨지만 읽어 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하여튼 고런 작용이죠. 그죠? 고거의 작용을 제가 양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죠? 요 하나의 글자의 양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하면 그러면 요거를 볼 때 을이라는 게 미에서 양지입니다 이러면 을이 자랍니다. 을이 자라고 있습니다. 을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을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고거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월에 내가 갑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요 이야기죠. 그죠? 절지 해 보자. 요거 가지고 해 봅시다. 예, 절지. 신월에 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지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이때는 계절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갑은 어떤 변화를 줘야만 될까요? 이게 인제 갑이 추구해 가는 방향, 갑이 나아가는 방향, 갑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게 자기의 계절적인 작용력이 됩니다. 식한의 작용력이 됩니다. 자, 무토가 신월에 병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 병이라는 것은 음 모양의 변화 또 상태의 변화 등을 통하는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인제 여기서는 토라는 것은 이 계절에 맞는 어떤 작용에서 가색의 작용을 하거든요. 신고 거두구나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식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쪼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인제 여기에서는 인제 병지가 됐을 때 이 여기에 무토는 주로 수에 대한 작용을 관장하는 수의 형성에 관장하는 토입니다. 여기에 무토는. 그래서 여기에 계절에서 무토가 나왔다고 얘가 어 토국수로 해서 수를 없애버리는 극을 해 버리는 이 동작하고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릅니다. 이 사행도에서는 그게 작용이 달라지거든요. 예. 고런 것들이 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인제 절지니까 여기서 절에서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면 갑이 신에서 이렇게 절지가 됐다면 갑은 어떤 상태로 작용을 했느냐면 이제 이 임수에 대한 작용이 장생하기 때문에 이 계절에서는 '수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의 상태가 절지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미토가 갑을 임묘시키면서 이 다음 단계부터 목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는 수가 장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성되기 시작하죠. 갑이 여기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장의 절지에서는 이 갑이라는 것은 '수를 받아들이는 동작으로서 존재하여야 된다.'라고 이 계절의 작용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갑이 요것도 좀 유사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 사주에서 병화가 이래 있다 가정하거나 병화가 이렇게 있다 하면 목은 당연히 병을 보면 신월에 라도 병을 보게 되면 목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위로 오르는 작용을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신월이라 하는 것은 위로 오르는 작용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끊어서 못하게 하고 작용을
작용을 못하게 절해 버리거든요. 못하게 해 버리고 어떤 작용, 아래로 내려가는 작용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뭐를 만드느냐면 임수를 만들게 되겠죠. 그죠? 예, 고 작용이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것은 특히 인제 을목은 아닙니다. 간목이라는 것은 임수라는 작용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형성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의 팔자 안에서는 신우림에도 예를 들어서 병을 쓰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 병을 엄청나게, 정화는 좀 다릅니다. 정화는 다르지만 병을 쓰는 사람이든지 개수를 가지고 병을 쓰는 사람, 특히 이런 구조가 되면 갑 입장에서는 절대 순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계절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이게 순응하지 않는다. 이 조합은 이 계절에서는 자기가 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끊어지고 다시 받아서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기운을 발산하려는 에너지로서 쓰려고 하거든요. 예, 그게 그 작용이 이 구조에 따라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인수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갑이 이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이걸 통해서 받아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절지가 해당해요. 양간의 절지가 제가 영상에서 그거를 설명해 놨죠. 그죠? 예,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면 이 사주가 지금 보면 운의 방향이 지금 보면 화방으로 살짝 달려서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예, 요렇게 보면 화방으로 달려 목방을 이렇게 타면서 화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렇게 화가 나오고, 특히 병인 이렇게 들어오면 간목이 이렇게 완전하게 일어서려고 하겠죠. 요때부터도 마찬가지로 일어서려고 하겠죠. 요때는 아직은 뭐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장생하고 금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교운이니까, 그죠? 무지는 교운이거든요. 운이 교차하는 데니까. 요럴 때는 아직까지 이 경금의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금의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작용과 함께 그를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계속 써야 되는 운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목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갑이라는 것은 원래의 본성상 위로 오르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오르는 습성이 생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금이라는 것의 작용을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사주 안에서 그 금을 버릴 수 있는 습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쉽게 버릴 거예요. 아니면, 예. 근데 여기서는 신월에서 임수가 나왔다는 이 임수는 수생목 이렇게 하지만 이에서 이 목이라는 것을 아주 막 강하게 만들어내는 작용은 못 된단 말이죠, 이 임수가. 그래서 이제 임수의 입장에서는 목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아니라 뭘 하는 작용이냐면 금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작용으로서 작용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작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한 인성이라는 것은 수생목에 대한 것이 안타깝죠. 그죠? 자식에 대한 것이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수가. 그 대신에 이제 금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이 상태가 장생으로 해서 이렇게 인제 앉아 있는 모양이 됐다라는 것은, 이 계절에서는 임수가 하는 역할은 장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제 요거를 이루면서 그 정화의 작용, 그죠? 정화의 작용을 받아들이면서 금을 이루어내는 동작을, 작용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금생수 이렇게 하지만 수생금 이렇게는 안 오행적으로 관계는 안 하지만 요 계절적 관계는 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처음 듣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건데 어째야 되나. 하여튼 고런 것들이 여기에서 절지에 해당하는, 양간의 절지에 해당하는 그 작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제 가본전 제가 잠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시간이 꽤 가니까 요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요때 자격을 얻고 하는 것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임수라는 것이 토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극을 받고 있죠. 그죠? 예, 토가 너무 많고. 예, 고런 자기고, 그다음에 수의 변화를 통하여서 간목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동작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것도 인제 우리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것이 다 들어오고 수를 변화하면서 그다음에 요거 토를 좀 치웠죠. 그죠? 갑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수가 온전하게 수의 작용으로서 흐름을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오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화의 작용이 이제 가세가 됐죠. 그죠?
단순하게 금을 이루는 작용에서 이 수가 목을 생하는 작용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도 간지의 작용에 의한 그런 변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가보가 이제 그냥 글자로만 보면 상관에다가 비견이라 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도화살인데 오도화죠. 그죠? 도화인데 오도화에서 이렇게 하면 인호술 하고 하니까 상관이고 뭐 이렇게 식상이고 이런 게 또 열리고 뭐 화토가 너무 많아져 버리고 인생 그걸 하니까 이제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요 간지에 대한 요 작용, 그죠? 요런 작용들과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지 요 상태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심자들은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제 그 사람 돌아버릴 정도로 헷갈려요. 돌아버릴 정도로 헷갈린다는 말은 절대로 육친작용이 솔직하게 해가지고 또 그대로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완전 뼈저리게 느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라면 갑이면 비견이 왔습니다. 돈이 나갑니다. 제극인 비급이 쟤를 극을 합니다. 수가 수생목으로 비견이 요거는 아사 하는 거 맞겠죠. 그죠? 임수를 가져갔지 나누는 거는 맞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오하라 하면 상관입니다. 상관이 와 인호수를 했습니다. 상관이 와가지고 반항했습니다. 놀았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이라 이제 육친을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연습을 그렇게 처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자꾸 이렇게 습득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초급자들은 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만 육친을 볼라 하지 말고 각각의 자리에서 육신을 잘 봐줘야 돼요. 봐줘야 되고 또 안전자리나 또 관계성에서 예를 들어서 기토다 이러면 기토가 이 뭐가 많으냐 이런 거 그죠? 토다 임수다 이러면 임수가 이 주변에는 뭐가 많은 거 이런 거 봐야 돼.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토가 정말 재가 너무 많죠, 그죠? 저 관이 너무 많죠, 그죠? 죄송. 임수 입장에서는 관이 너무 많아요. 토곡수 너무 많이 당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임수는 뭐 하기를 바라냐면 자기 식신으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임수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 작용이 원활하지가 않거든. 원해. 수생목이 어렵단 말이야. 이 계절은 금이라는 계절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거는 부모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가 쉬운데 하여튼 그건데 그런 작용력이 여기에서는 다 가미가 되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하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이렇게 돌려보고 요거는 관계는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요 관계 12운승이라든지 간지 관계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요것만 글자만 가지고서 육친을 솔직하게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이 나중에 옵니다. 공부 60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나중에 엄청 강한 멘붕이 옵니다. 도대체 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런 거. 엄청나게 갈등이 많이 오고,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해답을 못 찾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를 한 4, 5년 이래 이상 하고 이런 분들 그 정도 공부하면 멘붕 오거든요. 예, 멘붕 옵니다. 그래서 고비를 좀 넘겨야 돼요. 고비를 넘기면서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준님 간목이 생목, 사목이 있고 원래대로 하면 그죠? 이게 그 고서에는 보면 간목을 사목이라 하고 을목을 생목이라 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조금 어찌 보면 우습죠, 그죠?
예, 좀 무섭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냥 뭐냐 뻣뻣하니까 죽었다고 하는가? 감옥이 뻣뻣해서. 예,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갑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목의 작용이 화로 돌아가는 관점, 즉 우리가 뭐 정화가 불을 붙였는데 죽은 나무가 불이 잘 붙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굳이 이제 죽었나 살았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예, 그렇지만 보통 이제 정화들이 이제 사목을 더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죽은 목을 생목들에 대한 것의 작용이 정화들이 훨씬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을목이라든지 묘목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걸 본다 하면 그죠? 움직임이 많은 것을 보통 뭐 생목 이렇게 하고 움직임이 좀 적은 것을 사목이라 하는데 좀 그렇게 한데 저는 좀 마땅치 않다 생각합니다. 생목, 사목 요렇게. 예, 좀 그렇다. 예. 그렇게 봅니다. 무술록에서는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모친의 사별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요것도 보면 이제 임수에 대한 이 작용이 모친이 되고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극을 하는 단계가 과중되었죠. 그죠? 과중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의 자리가 수가 있는 이 토의 자리를 건드리고 합을 깨어 버리죠. 그죠? 예, 금이 합을 깨고 모친의 식상이 이제 모친의 식상은 목입니다. 요 목의 작용이 이 합으로 해서 수가 끊김으로써 발생하는 이 단절의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대운에서 정묘 대운이 들어오면서 무술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대운 또 뭘 암시하느냐 하면 임수의 사지, 그죠? 사지를 의미하고 정화가 합거시킨 수를 이제 합거된 상태에서 이 상태가 사지로 들어오게 하여 이제 그 변화를 주죠. 무진도 이 대운도 실제로 하면 임수를 심하게 극을 할 수 있는 대운이 되죠. 대운이 됩니다. 이 관계를 지나서 목이 이제 피어날 때 수는 죽게 되기 때문에 목이 일어나면 수가 죽거든요. 그죠? 예. 목이 일어나면 수가 죽는데 이 사주는 지금 보면 목이 수가 목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 금의 생조를 요렇게 받아서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작용력이 이 작용의 상태가 임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수가 어우러져 있는 이 상태로서 그 수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수가 어 소멸의 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무술이라는 것을 관찰해 줘야지 요거 글자만 가지고 하게 되면 쪼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화고지로 왔는 이 무토가 그냥 수를 갖다 때려서 극만 했다고 보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을 같이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큰 흐름, 대운의 흐름이죠. 흐름과 간지의 그런 요 작용의 작용력을 그죠?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장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 보시라고 제가 숙제와 같은 숙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이 매일매일 조금씩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해 동안 어쨌든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다고 고생도 머리 쓰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어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셨는가도 모르겠는데 같이 다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저도 공부가 뭐 항상 딱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게 있으면 계속 받아들이고 또 제 식으로 또 과목도 해 보고 연구도 하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잡생각이 많아 가지고 잡생각으로 거의 하루를 보내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공부도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죠?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늘려가는 뭐 지금 뭐 20 몇 년 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횟수로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하지만은 어 늘 같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 보면 1 년을 결산해 보거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완전 도사가 탁 돼 가지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거는 이거다.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쾌하게 설을 탁 이렇게 하면서 "요것만 해." 딱 이런 식으로 해 드리고 싶지만 예 명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늘 공부해야 되고 늘 하루라도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그 명리를 잊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사주를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늘 발전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많이 이렇게 예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예 좋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많은 응원 바라고 저도 또 열심히 예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